주보에 기재된 참고모님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가끔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나의 외할머니가 하얀 무령 헝겊을 풀자 모습을 드러낸 태극기처럼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왕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 하겠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들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현현과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제 완전한 천일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인류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를 맞아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전 2020을 맞아 가슴 벅찬 희망봉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가슴으로 맞이할 때입니다. 밝고 소망찬 새로운 천일국 안착의 시대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아주 네,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 자서전 408페이지의 말씀이십니다. 네, 측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양옆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이고 밝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밝고 맑은 일주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혹시 제가 내드리는 숙제는 하고 계신지요? 네, 학창 시절에 그 숙제 검사 할까 말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맞다고요? 네, 함께 행복한 성북 대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교회를 핑계로 숙제 내주시는 귀찮은 목사님이 왔다는 핑계로 또 가족분들과 또 함께 사진 찍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우리 가족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내드리고 있는 숙제의 본질이고 우리 가정 연합이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모학생,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 시절에 교회를 오면은 어느 이제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 같은 느낌도 갖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교회인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는 우리 성모학생, 그 청년 대학생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색깔로 칠해져 있는 모든 곳이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느샌가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군대의 희생자들이 많지만 그에 반해 민간 희생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푸틴은 다시 한번 공식 취임을 또 하게 됐습니다. 5기 공식 출범을 하게 됐고 심지어 전쟁을 통해 이렇게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87.28%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만약에 또 취임을 또 하게 된다면 2036년까지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종신에 가까운 지금 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2세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봄직한 것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서로 교차 축복 결혼 가정이 많았더라면 과연 이런 전쟁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속되고 있지만 참 그 가운데에서도 나섰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하마스의 어머니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사지로 내몰지 말아달라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 축복가정분들의 참 희망찬 소식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가정연합을 추방시킨 나라입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강제 추방을 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몰도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재난 혹은 전쟁으로 인한 이 피난민들이 많이 생길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호 물품이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구호 물품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제발 구호 물품 좀 그만 보내라고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것을 분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영업하는 데서도 창고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 물품 좀 그만 보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도바도 구호 물품이 계속 난민들을 위한 게 들어오는데 그걸 나눠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난민의 처지에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가운데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몰도바에서 그 물품 분배를 앞장서서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일교회를 한때는 추방했었지만 이번에 역시 사랑을 전하는 것은 가정연합이고 UPF다라면서 지금 천정동에 몰도바에서 현재 대통령이 감사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반을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몰도바에서 고생하신 우리 축복 가정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참으로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또 동시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는 남의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호주에서 파는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중국하고 호주가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라고 그냥 판단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제가 타고 가야 될 스타렉스의 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직결되는 사건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미 국밥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내야 되는 지금 우리들에게 직결되는 어떤 물가 상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2022년에도 이런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세계는 전쟁 중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안 날 것처럼 살고 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군 시체가 한번 떠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시간이고 서로 밤새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나와보면은 되게 평온합니다. 그것이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전쟁 국가지만 전쟁 국가가 아닌 것 같은. 근데 어쩌면 사실 우리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은 2년 전부터 대만에다가 선전포고를 했고 지금도 대만에 미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대한민국에도 살벌한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이러다간 너희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때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나토 회의에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한 국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3년 한 해 동안 39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가장 많이 실험을 한 해였다고 하는데요.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에 7,4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열병식 ICBM 부대 딸 또 김주애라고 하는 또 딸이 공식 석상에 데뷔를 했죠.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 북한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김주애가 지금 시스루 옷을 입고 등장했다는 것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복장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이 팔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고 사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태용호 국회의원은 오히려 사실 김주애의 옷차림보다 김주애가 입은 옷보다도 머리카락 길이가 더 신기하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정도로 머리카락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푸틴은 이게 바로 엊그저께자 뉴스입니다. 북한을 간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격동치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동족이 아니라 교전 관계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양창식 의장님 오셔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유사시에는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은 다시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군대는 10년입니다. 군 복무 의무 기간이. 저도 이제 사실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고 오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죠. 군대 내가 다녔던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싸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북한은 10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근무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또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2월 달에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절박한 북한의 상황이라서 일본에다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미일의 공조를 흔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러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우리 일본 사람들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진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베, 혐한, 지지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내외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지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서거하신 아베 전 수상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했던 발언이 뭐였냐? 독도 이야기를 꺼내고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을 문제시했던 이유는 그것이 문제시가 되고 여론 위에 떠오르게 되면은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세력이 일본에 500만 명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갑자기 활개치면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을 욕하는 겁니다. 한국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떻든가 정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사실 김정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 상황입니다. 이미 저도 전주에서 제가 왔잖아요. 전주에서 만나게 된 새터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9년 아니었는데 정기적으로 북한에 있는 본인 가족들한테 돈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K컬처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도 영화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북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존경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지지율이 떨어지면 혐한 카드를 꺼냈던 아베처럼 김정은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적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옆에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있는 북한이 우리랑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대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대내적인 문제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인 5,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바로 밑에 교회만 내려가 봐도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져 있는데 종교 간의 갈등도 사실 만만치 않은 갈등이었는데 몇 년 안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앞서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지금 심한 갈등이 됐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또 한국인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갈등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한 지금 이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나 서울 시내에 많은 시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서울 와가지고 저기 가끔 협회를 가게 되면 그 길에 꼭 숭례문 앞에를 또 지나가게 되는데 항상 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시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은 그때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 어머님 모시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쯤인가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태원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원 사건은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은 누가 할로윈 파티를 열었던 사람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할로윈이라는 그 파티면 그 시기에 다 같이 모여서 논 건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뭐 중간 똑 떼내고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용산구청장 또 이제 경찰총장 이제 각 어떤 지도자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건 이 시기에 이 이태원에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지 못했던 이 내용은 사실 이때 수많은 경찰 기동대들이 이곳 시위 장소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기득권들 간의 싸움 가운데 죽어나가는 것은 청년들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념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속에 대한민국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자들이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이태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수상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경호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빗나갔을 때 빠르게 아베를 감싸거나 용의자를 제압했어야 했지만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고 몇 초 뒤에 아베는 야마가미의 두 번째 총알을 맞으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사회에서 만든 영상을 있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の情報をお伝えしました。そして現場奈良市大和西大寺駅付近にいる樫崎さん。 네, 요거는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편집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실 이런 내용, 이런 영상을 트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총격범의 어머니는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었고 그래서 2002년에는 결국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모님의 헌금으로 인해서 집안이 파산하게 되고 또 아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지 못한 어쩌면 공직자와 목회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통일교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일본 정부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시다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을 치고도 너무 넘어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연합을 마치 어떤 재물 삼아가지고 가정연합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면 다시금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것은 사실 이 야마가미라고 하는 이 총격범은 파산 선고를 받은 지는 이미 21년이 지난 이때였다는 겁니다. 분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노를 하면서 21년간 참아왔다는 건 도대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본인도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총기를 만들고 그 총기를 수도 없이 연습하는 연습장은 또 어떻게 빌렸고 또 그 총알과 총은 또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만들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베 서거 전날 우리 가정연합 건물의 벽에다가 연습 사격을 했었던 그 흔적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아베 수상의 전 수상의 서거 사건을 두고 제물로 우리 가정연합을 제물 삼으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를 이제 법인 해산을 명령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 지금 상황은 요거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결판이 나기까지요.
근데 이제 법인 해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종교 법인으로 승인이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은 종교에 대한 세금을 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의 역할은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라고 판단을 해서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예전에 그 살인가스 사건이 있었죠. 네. 옴질리. 그 정도의 이제 교주가 직접 사람들을 살인했던 그런 사건들이 났을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법인 해산 명령이 바로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건은 조금 애매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가정연합에 계속 출석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신도도 아닌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굳이 좀 냉정하게 분리를 하자면 계속 출석하고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이 아베를 사서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엮어가지고 가정연합의 문제로 삼기는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법인 해산 명령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가정연합이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무언가 집회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금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치 문제 있는 종교처럼 사회에 비춰져 가지고 가정연합 신앙하는 것 자체를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책임지고 안고 가야 될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벌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일본에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리되기 전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로서 갈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은 이미 그 안에 공산당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1921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창당이 되었고 1922년 일본의 공산당이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바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습니다. 아베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는 공산당 창당이 100주년이 되어가지고 아카하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잡지입니다. 일본 공산당의. 그 잡지에는 이런 글을 실습니다. 올해는 국제승공연합 및 가정연합과의 최종 전쟁이며 이번에 반드시 결판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기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78년 4월 교토의 부지사 선거를 언급을 합니다. 당시 교토는 계속 공산당이 집권을 해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78년도 4월에는 처음으로 자민당이 당선되게 되는 보수에서 28년 만에 이곳을 탈환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68년 4월 1일 국제승공연합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많은 공산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아베의 외조부대는 기시노부스케 수상은 그때부터 아버님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 5월 1일 도쿄 호텔에서 희망의 밤 만찬에 아버님 스피치가 있었는데 이때 명예실행위원장이 기시노부스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뉴스가 많이 떴죠. 일본에 있는 자민당 소속의원 반 이상이 우리 교회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일본에 가시고 아버님께서 또 덴버리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 가장 많은 탄원서를 내주고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있는 기시노부스키 전 수상과 그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일본이 좌경화가 되게 되면 한국은 도간에 든 쥐가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던 겁니다. 1982년 스타니슬라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 언론인들 중에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소련 언론인들 중에 약 절반이 KGB 요원, 지금 말로는 간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일본 정치권은 일본 공산당이 죽느냐, 아베 내각이 죽느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어야 끝난다라는 분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스파이 방지법을 당시 기시노부스케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사회당, 좌파 문화인, 좌파 저널리스트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에 아버님께서 승리하셔서 스파이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당시 공산당에서는 국제성공연합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음모론이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명예훼손 소송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담당 변호사가 히로시 야마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지금 이번에 아베 사건에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변호사가 바로 히로시 야마구치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랑 어떤 악연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30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영감상법 방지 어떤 구제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정연합을 계속 괴롭혀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 또한 아시는 것처럼 폭탄 테러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 기시다 총리를 이제 폭탄 테러 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기무라 류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끌려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로 던졌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변호사로 누구를 서임해달라고 외치면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츠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의 90% 정도는 제가 이제 본부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요. 저도 다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 대한 자문도 구하면서 찾아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스노미야 겐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 공산당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마이클 필스버리라고 하는 허드슨 연구소 중국인 원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사건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은 연대적 전략을 통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순공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아베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순공연합과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국 내부에도 이미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중국의 1억 5천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이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뭐였냐면 종교법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CCTV가 엄청 많죠. 근데 그 CCTV의 대부분을 교회에다가 설치를 하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를 다른 말로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우한시에서 나온 폐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한을 이렇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크레인으로 우한에 있는 기독교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중국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통일교를 제물 삼아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가미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 축복 가정의 자녀이면서 참부모님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분노의 에너지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쩌면 안고 가야 될 가슴 아픈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신 감정도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잡자마자 한 6개월 동안 정신 감정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범죄가 저질러지면은 어떤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감형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한지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데려갔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에 이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상한 것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일교의 문제로만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검찰도 사실은 일본 검찰도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발적으로 생긴 그런 사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파산 사건을 두고 20년 후에 요거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돈이 없다는 사람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밝힐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경찰은 이제 이 야마가미의 단독 범행으로만 몰아가서 혼자서 사실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를 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보니까 공산당 100주년에 가정연합과 순국연합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이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통일교회 재단을 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헌법상 형사법으로 종교 자체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을 때 종교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사법 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는 이 사건이었는데 이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이 전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민사법으로도 종교법인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버리고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감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축복가정 자녀로서 가정연합에 오랜 세월 다녀왔지만 이런 어떻게 대외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오늘은 좀 제가 기회를 삼아서 우리 성학생들과 청년학생들한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통일교회가 그냥 언론에 많이 뜨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의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사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사건임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단순히 아베 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협도 많이 받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도 서거하게 된 사건도 있으면서 지금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이미 4만 명 가까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74%가 어린이와 여성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먹지 않는 가자지구에 이미 팔레스타인의 인구 1% 이상이 전부 다 사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인구 1%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전주 하나가 그냥 통째로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이 지구에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싸움으로 도대체 어떤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길래 계속 이 사건이 지속되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뒤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지금 부채가 이미 천장을 뚫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능력도 없지만 본인들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계속 돈을 찍어내고만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계속 마이너스를 벌이면서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 만들었던 단체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죠. 그런데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어쩌면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은 형제 간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 간의 싸움을 중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유엔이라는 단체가 사실 6.25 전쟁 이후에 단 한 번도 평화유지군이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홍콩,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전쟁들에 단 한 번도 나서고 있지 못합니다. 나서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이미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지만 결국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한 번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하면 만장일치로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또한 이미 지금 교황이 쓴 새로운 저서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유엔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유엔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해 나오셨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 영상을 보면서 전 세계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960년대 미국으로 파송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바로 유엔을 도는 어떤 여리고성 정성부터 드렸다고 합니다. 유엔 갱신, 유엔 혁신 운동을 참 부모님께서는 지속해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계 전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해를 하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울만 하지, 전쟁할 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뒤에 죽어가는 수많은 목숨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가 문제이지 왜 일어났느냐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해봐야 그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넋은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형제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오신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셨고 1960년대부터 우리는 유엔 혁신, 갱신 운동을 해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종교 집단으로만 지금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종교로서만 가정연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지금도 그 전쟁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정연합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주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성화학생, 대학생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엄마가 일요일만 교회 나가면 되는데 왜 자꾸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약간 미쳐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어떤 신에게 매달리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저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김일성 정권에서 2차례나 업고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사실 참 부모님은 김일성을 만나러 갈 때 이를 바득바득 가르셨다고 합니다. 그 원수를 내가 무슨 낯으로 만나야 되겠냐 하면서 고민하시던 그 장소가 바로 하와이였고 그곳에서 이를 갈고 절체부심하면서 그래도
그 원소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졌을 때 비로소 북한으로 출발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을 옥중에서 고문했던 그 일본 순사까지도 사랑하고 몰래 일본으로 다시 보내줬던 분이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중에 그 순사를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도 있죠. 원수를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남북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오늘부터 우리는 통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통일은 통합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언론의 통합, 학술의 통합, 기타 등등 각 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결과로 벌어지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 어머니께서 월드서밋 비전 2020을 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했던 그런 많은 행사들이 그저 돈을 땅에다 쏟아 부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통일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월드 서밋입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경제인을 중심에 두고 통일 한국에 대한 경제 비전을 만들기 위해 서밋을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 서밋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서를 우리는 대한민국 차기 정권 후보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단순히 지금 대한민국에 나 혼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아, 질병, 가난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질서를 어떻게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해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돈을 땅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참부모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추모 조전입니다. 매 해마다 참부모님께 아버님 성화 기일마다 추모 조전을 보내옵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가 많이 됐죠. 매 해마다 참 아버님 성화 때가 되면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의 추모 조전,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에도 참 아버님 성화식이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 화환과 함께 방송이 됐었습니다. 김일성은 참 아버님과 만나고 나서 참된 목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충분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일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김일성이 마지막에 유훈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북한이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문선명 한학자 총재뿐이다. 그러니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들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은 우리 참어머님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김정은은 곧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때 나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휴일날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 화면에 빨간 줄이 하나 그어지면서 한학자 총재 방북 시기 보고 있어라는 글이 갑자기 막 드라마 위에 뜨는 거예요. 저도 공직을 하고 있지만 몰랐던 이야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어머님께서 북한을 가시려고 하는구나. 언제 가실 것 같으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성연합 내부에서도 2025년 어머님의 방북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그 지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진짜 들어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김정은은 어머님을 만나자고 할 거고,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김정은에게 가서 혼자 가느냐? 아니죠. 한반도 평화 서밋을 통해 연결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가시겠죠. 왼쪽에는 반기문, 오른쪽에 훈센 수상을 데리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유럽에 가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지도자들을 만나고 북한에 함께 가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다 말 못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왜 월드 서밋, 왜 싱크탱크 2022를 만들고 해왔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해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부모님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전쟁과 기아, 가난, 질병, 환경 문제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셨던 참부모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된 부모로 역할을 해야 되는 유엔이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 갱신 운동을 지속해서 나오셨던 겁니다. 하나님 해방을 위해서 아까 우리 식구님 얘기해 주셨는데 유엔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유엔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 UPF를 만드셔서 아벨 유엔을 만드셨습니다. UPF에게 주신 사명이 아벨 유엔입니다. 유엔이 못다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UPF입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조직에 전 세계 나라들이 가입을 했던 것처럼 UPF에도 전 세계 나라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UPF에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5년, 2027년에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참부모님께서 제안하는 새로운 유엔의 체계를 시도해보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선악평화상을 받았던 세네갈 대통령 마키살 대통령이 선악평화상을 전부 다 아프리카 유니온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본인이 아프리카 유니온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이 되면서 이 사람과 사실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마치 아벨 유엔처럼 상원 의원을 정치인들로 두고 하원 의원을 종교인들로 둬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참모님께서 지금 유엔의 새로운 질서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고, 원래 그것을 아프리카 유니온 내부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는 UPF에 지금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십니다. 2025년이 우리 섭리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 바로 천원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천원궁을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성자 할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통일 세계의 중앙청이라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UPF를 통해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이때 어떤 유엔의 사무국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장소로 천원궁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중앙청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유엔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UPF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 함께해서 우리의 뜻이 하늘부모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해 나오시는 이 성전 사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하늘부모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의 출발이 되는 귀한 한 날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천원궁입니다. 그리고 2028년은 참 하나님의 날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참 부모가 성원하고 그 자리에 하늘부모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이 이제 기반이 되는, 하늘부모님의 등장이 기반이 되는 때였어야 했지만 기독교 기반을 저희가 상속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60년을 돌아왔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날 6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 2027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027년까지 우리는 바로 하늘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원궁이고 천일성전이고 신통일세계 중앙청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주보에 기재했던 말씀처럼
식구님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떠한 깃발을 간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식구님들이 입교하실 당시에 가정연합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과 수모, 저는 솔직히 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가정연합에 입교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이 길을 걸어 나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정연합에 입교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참부모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마음 먹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먼 훗날 후대들이 바라봤을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한탄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참어머님과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먼 후대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간직했던 천일국 광복,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그 완성이라는 깃발을 품고 천일국 안착 완성 승리의 억만세를 외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천원궁 천일성전, 천원궁의 입궁이 승리 입궁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실체 정성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40일 정성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합니다. 우리는 8차의 40일 정성을 통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떨리는 손길로 어린 딸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딸에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며 왜 독립만세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의미를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등에서 만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대한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침략자 일본에 저항하는 순수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 정의는 순수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길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9장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축복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고 왜 독립만세 운동을 해야 하는지 들려주었던 조원모 외할머니처럼 축복가정이 어떠한 종족이고 왜 지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참가정운동을 해야 하는지 들려주셔야 됩니다. 어른들 간의 이념전쟁으로 젊은이들이 미래 세대가 죽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가 맞느냐는 싸움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도 민간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함께 미래를 볼 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희망적인 미래.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성북 대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축복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성북 대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잊어버리고 가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찍어 놓으면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더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것이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심어주신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침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나침반이 영어로 내비게이션이죠. 우리에게 심어주신 내비게이션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조국 방법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늘 부모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교회인지 늘 되물어 봐야 됩니다.
목적지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지 몰라도 때로는 실족을 할지는 몰라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늘 부모님의 그 의지처럼 우리가 때로는 잘못 가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함께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내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만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습니다. 회개도 좋습니다. 반성도 좋습니다. 다시 걷는 것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오늘 한 걸음 더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걸음 더 걸었다는 보고를 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연합을 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연합입니다. 가정연합에서부터 그런 가정에서부터 세계 평화와 통일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성북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북대교회가 과연 잘 가고 있습니까? 지난 6천년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걸어오셨던 하늘 부모님, 저희는 당신의 심정을 알기에 더 이상 죄인의 심정으로 당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부족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 걷겠다는 그 심정으로 당신 앞에 보고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효정의 효자, 효녀가 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한치라도 앞당기는 저희들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뜻을 앞당기는 저희들이 되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